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외버스 부당요금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버스 회사들이 운행거리를 부풀려 요금을 올려받았지만 관리관청인 전라북도는 이를 확인도 없이 인가해줘 도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에서 익산행 시외버스가 실제 운행하는 거리는 25.4km. 그런데 버스 회사는 5km나 더 운행한 것처럼 전라북도에 신고해 600원의 요금을 더 받아왔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노선에서 지난 40여 년간 승객들의 피해가 지금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지만 전라북도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부당금이 즉각 환수하라. 전라북도 20여 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시민 400여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감사 청구서를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라북도가 실제 운송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사업 계획을 인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를 지난해 7월 인지했지만 시정은 2달 뒤에나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외버스 요금 과다 책정과 관련된 전북도청 행정의 문제를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 이들은 전라북도가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가 3년에서 5년마다 버스 요금을 올리면서 운행거리가 표시된 요금 신고서를 도에 제출했지만 전라북도는 아무 의심 없이 이를 수리해줬습니다. 정치권도 전라북도가 책임 있는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결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거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법적 책임, 이 문제를 끝까지 더 물을 거다. 한편 전라북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도 불법 은행 방조, 보조금 과다 지원 등으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어느 때보다 권리당원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어제 회의를 통해 권리당원의 경선 참여 비율을 지방의원 후보자 경선은 100%, 단체장도 규정상 최대치인 5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후보자 경선을 100% 유권자 여론조사로 진행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를 또다시 미뤘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2달가량 넘겼으며 전북은 인구 변화에 따라 전주가 2석 늘어나고 고창과 부안은 각각 1석씩 줄어듭니다. 군산에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다음 달부터 왕복 3편으로 늘어납니다. 당장은 편리해지겠지만 10월까지만 한시적이고 이후엔 또 증편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군산 제주 간 항공편은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 각각 한 편씩 왕복 2편이 전부입니다. 이스타항공이 다음 달 25일부터 한 편을 더 증편하면서 군산발 제주행 첫 비행기는 전보다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제주에서 마지막 출발하는 군산행 항공편도 오후 5시 15분에 도착해 이전보다 3시간 남짓 늦춰졌습니다. 군산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한 제주 여행이 예전보다 4시간가량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군산공항 제주 노선은 기존 2편이 모두 오후 비슷한 시간대에 몰려 있어 항공편 수가 많고 시간대가 다양한 광주나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도내 여행객이 적지 않았습니다. 좀 아침에 좀 일찍 가서 또 저녁에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주행 항공편이 늘긴 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은 못 됩니다. 이번 증편이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증편 후 이용률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동절기 운항은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눈이 내리면 그 눈을 치워줘야 되는데 공군이 하는 제설 장비는 전투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 항공기까지는 할 수 있는 제빙 그 설비가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추가 운항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연간 5억 9천만 원을 이스타 측에 지원하기로 하고 증편을 끌어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추진 중인 전라북도로서는 정부의 항공 수요 조사에 대비해 군사항공항 이용객을 최대한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공 오지 전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야 완전히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전주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한 재생 사업이 본격화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권상등로 특화거리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호송 예술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전주시는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 경관 정비, 그리고 걷기 좋은 길 조성 등에 2020년까지 74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에 나섰던 여고생의 자살에 대해 교육당국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학 진학 대신 취업에 나선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은 오직 대학만이 전부인 교육 현장의 민낯을 보여줬다며 교육당국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산 고교교사의 자살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은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다며 피폐해진 교육 현장을 방치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의 조리 종사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난히 많았던 곳이 바로 교육 현장인데요. 수백 명의 학교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종은 여기서도 제외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에는 조리종사원과 강사 등 3,500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도 했고 계약이 해지된 스포츠 강사들은 여러 차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육청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협의에 나선 지 2달 만에 학교 비정규직 27개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등 돌봄 전담 인력이 317명으로 가장 많고 방과 후 학교 보조 인력 164명, 조리종사원 등 모두 830명입니다. 이번에 방과 후 인력을 무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농촌 지역에서도 방과 후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데 좀 더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다른 직종에 있어서는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결과이기도 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 중 등 스포츠 강사를 비롯해 기간제 교사 등 19개 직종 2,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의지 부족의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전환 제외자들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학교를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지만 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무기계약이 안 되는 직종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희망을 잃은 상황입니다. 정규직 전환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전환 제외자의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책 마련이 교육당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김제시에서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이 징계는커녕 오히려 승진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법조차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의 가슴 쪽 앞치마와 옷 사이로 지폐를 넣는 등 성희롱을 한 김제시 최모 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희롱을 한 공무원은 비위 정도나 과실 여부에 따라 최소 견책 이상, 최대 파면 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 국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내려진 건 내부 규정에 따른 훈계 처분.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사실상의 사건 무마용 조치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에서 자체 조사를 했고요. 지금 감사원에서 예비감사가 저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단체들은 성폭력에 대한 공직사회의 자정 능력이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격자가 많고 피해 사실이 명확한 사건인데도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은 2차 피해는 물론 또 다른 성폭력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직 안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 아마 주변에서도 그것들을 덮으라고 이야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서지영 검사 사건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한편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성희롱 공무원을 단순 훈계 조치하고 승진시킨 김제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올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는 22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최근 도내 전통시장과 백화점, 마트 등 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준비에 22만 6,029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23만 6천 원에 비해 약 4.5% 낮아진 금액으로 야채와 나물류는 크게 올랐지만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안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됩니다. 익산지방국토청은 최근 일부 휴대폰 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설 연휴 전인 12일부터 도내 국도에서 진행되는 공사 정보와 교통 불편 예상 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청은 일단 일주일 이상 진행되는 대형 공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전 휴대폰 사업자에게 모든 공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설 연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응급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휴일과 야간 응급 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응급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 달빛 어린이병원 등의 위치를 보건복지부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 앱을 통해 설 연휴 기간에도 확인할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 앱은 지도에 사용자의 위치는 물론 응급처치 요령까지 안내합니다. 익산 시내 주요 관광지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시티 투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농특산물 직판장인 행복장터가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휴게소에도 들어섭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지역을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시티 투어버스 운행 노선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주말과 휴일 하루 7차례 익산역을 출발해 교도소 세트장과 보석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순환형과 익산 숨은 보석 찾기와 세계유산 탐방 등의 테마형 버스를 연중 운행합니다. 오는 10일부터는 교도소 세트장에서 성당 포구마을을 오가는 버스도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기한 맞춤형 시티투어를 운행하여 익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구는 지난해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에 농특산물 직판장 행복장터를 개설한 데 이어 대구 방향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최종 승인에 따라 올 9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장터 운영으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브랜드 홍보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행복장터와 같은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어제까지 서울 강서구에서 마련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실 치즈농협 등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오는 12일과 13일에는 마포구와 양천구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원시가 여름과 겨울방학 무료로 진행되는 초중고 학생 대상 국악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남원시립국악연수원은 가야금과 판소리 등을 배울 수 있는 국악체험교실을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운영하기로 하고 14일까지 희망자 40명을 접수받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고령화로 농지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부안의 한 70대 농민의 가입으로 도내 농지연금 가입자가 1,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 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100% 감면해 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이 목요 초청 공연으로 오늘 공간 봄에서 비올리스트 김재윤과 기타리스트 김우재를 초청합니다.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 후원을 위한 사랑의 작은 음악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완판본 문화관이 전주의 완판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를 선보입니다. 전주의 4대 정신을 소개하는 전시가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연극 내 눈의 콩깍지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늘 시청 로비에서 장애인 생산품 특별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완주 고산 미소시장에서 완주 곶감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을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이 오늘 김제시청과 부안군청에서 실시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시선으로 영화 보기 프로그램이 오늘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이는 하브루타 교육 방법에 대한 부모 특강이 오늘 전주 송천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2월 8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 기온이 올라 영상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4도, 순창 5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한파특보는 점차 해제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